한국인인 제가 직접 밝히는 진실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당신들은 모두 속고 있는 거라고요. 한국은 그야말로 후진국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경점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한 아시아계통의 명문 대학생이 자신은 한국인이며 한국은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는 발언으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은 너무나도 후진국이라 안경점조차 찾을 수 없다는 발언까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학생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던 교수님과 학생들은 의구심을 표하며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교수님이 한국인이라 주장하는 학생에게 무언가 발언을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한국인 학생은 눈물이 쏙 빠지더니 다급하게 파리처럼 손을 부비적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클리대 안경광학과에 재학 중인 리라 페이스라고 합니다. 대학교 신입생으로 한창 들뜬 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이자 목표인 안경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깟 안경사가 뭐라고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 결막염을 장시간 방치하여 각막염까지 동반하는 바람에 시력을 거의 잃으셨는데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안경사를 통해 관리만 해주었다면 아버지의 시력이 충분히 보전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안경사가 있는 안경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나가거나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핵심 지역으로 가야만 겨우 찾을 수가 있었기에 그 당시에 아버지는 그런 인프라 환경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 버클리 대학 안경공학과에 진학했던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가히 충격적인 정보에 대해 듣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과 관련한 정보들이었는데요. 한국에는 안경점들이 한 동네에 수십 개가 있을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이 안경사가 가져야 할 고차원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력 또한 아주 훌륭하다고 말이죠. 저는 그런 정보를 접한 뒤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었고 과연 그 말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안경공학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안경공학 기술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좋다고 느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말과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국의 안경공학 분야의 선진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여실히 깨달았죠. 하지만 이러한 저의 최근 상황과는 사뭇 다른 경험을 최근 하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 전공 강의 수업을 받던 도중 처음 보는 아시아 계통의 학생 한 명으로 인해 우리 학과 전체가 술렁거릴 정도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교수님은 전공 강의를 진행 중이었고 이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경공학과 관련한 한국의 선진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이 이 분야에서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기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이 안경공학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연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여러분의 연구나 실무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안경공학은 시력 교정 및 시각 보조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 학문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그야말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다들 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이러한 교수님의 강의 발언들은 대체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수업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해당 강의를 듣고 있던 여러 학생 중에서 한 아시아 계통의 학생 한 명이 굉장히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교수님의 강의 중 손을 들어 질문하더군요. 그리고 그의 질문에 교수님은 물론이고 이곳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수님, 안경점도 없는 후진국이 한국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후진국이에요. 아마 한국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가보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죄다 한국에 속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안경을 분실한 경험이 있는데 안경점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선진 기술을 지닌 곳이라는 거죠? 제 모국이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러한 한국인 학생의 발언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자신의 모국을 후진국이라고 폄하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느낀 문화 충격. 선진한 문화들과 각종 편의 시설, 그리고 인프라 시스템들, 무엇보다 안경공학 기술력에 감탄했었던 그때의 그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기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여 보았던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니까요. 저 친구의 말대로 한국이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경우 특별히 어떠한 기만 행위를 하여서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이지 그동안 한국에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들이 모조리 사라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수님이 다시금 발언을 시작하셨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죠. 학생이 진짜 한국인이라고요? 정말이지 충격적이군요. 한국에 안경점이 없다니 다른 곳이랑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요? 한국은 그야말로 안경공학 관련 선진 기술들의 집약체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안경공학 발전은 여러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산업과 학계의 긴밀한 협력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한국은 안경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이라고 했죠? 학생이 안경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죠? 한국의 어느 도시였냐고 묻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살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교수님의 발언에 강의실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또한 침을 꼴깍 삼키며 교수님의 질문에 한국인 학생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 귀추를 주목했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한국인 학생은 멈칫거리며 당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사실 교수님의 질문은 그리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다가 자신이 진짜 한국인이었고 자신의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쉬운 질문이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아니, 대답이라기보다는 발악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었죠. 교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는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한국인인 제가 그렇다는데 미국에서만 사셨던 교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한국에 살 때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안경점을 겨우겨우 찾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찾지 못했다면 더 나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경점 하나 찾기 힘든 이딴 후진국을 빨리 벗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후줄근하게 생긴 안경점 한 군데를 찾았었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 여차저차 사정을 이야기하고 안경을 새로이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6개월 후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도대체 안경 하나 맞추는데 무슨 6개월씩이나 걸리냐고요. 그랬더니 그곳 안경사가 하는 말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학기술로는 안경알을 정밀하게 만들 수 없어서 중국 쪽에 발주를 넣어서 그곳에서 작업하고 다시 받아야 하기에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은 하나도 없고 전부 중국에 발주를 넣어서 물 건너오는 안경을 손님들에게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수님은 한국의 선전 문구에 노란하시며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맙소사. 도대체 저게 다 무슨 말이야?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한국인에게 듣다니 말이죠. 이때 저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곳은 한국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곳이었고
다른 지역은 그야말로 후진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 한국인 학생의 발언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었기에 저 친구의 말이 거짓일 리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은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을 듣고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은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유창하고 격렬하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선 단 한 가지도 대답하지 않았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비통하네요. 일단 수업을 들어야 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한국의 안경공학기술에 관련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은 고도 근시 교정 기술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및 스마일 수술 같은 첨단 레이저 기술이 발전했죠. 이 기술들은 고도 근시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 판명이 났고요.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의 경우에는 레이저를 사용해 각막을 재형성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고도의 선진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이용해 고도 근시 교정에서 뛰어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각막 내에서 렌즈 모양의 절편을 생성하여 제거하는 방식인데 각막의 안정성을 더 높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의학적인 수술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경 기술력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겸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안경 기술은 단순한 시력 교정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테면 증강현실 안경은 사용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고 스마트 안경은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기도 하죠. 증강현실 안경은 한국의 IT 기술과 결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길 안내의 번역 기능 등을 제공해주는 최첨단 스마트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건강 모니터링 안경은 사용자의 혈압이나 심박수, 혈당 수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된 안경인데 이 또한 혁신적인 기술력이죠. 또한 한국은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기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명이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또한 맞춤형 콘택트 렌즈 기술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3D 프린팅 기술과 정밀 측정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자 개개인의 눈 형태에 완벽하게 맞는 렌즈를 제작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그야말로 명불허전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안경공학과 관련한 연구 사례들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각막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재생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각막 재생이 대표적이죠. 또 한국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장치 개발이 혁신적인 수준인데 전자칩을 이용한 인공시각장치인 전자눈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뛰어난 안경공학 기술력을 보유한 것에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외계인의 기술력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미스터리까지 언급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는 첫 번째로 한국의 대기업과 같은 산업과의 협력들이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스마트 안경이나 기타 첨단 시각 보조 장치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안경공학의 전망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공학 기술력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시력 교정 기술이라든지 가상현실과 결합한 새로운 시각 경험과 같은 것들이 미래의 주요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광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은 안경공학 발전에 이바지한 주요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명문 대학교에서도 안경공학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죠.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뛰어난 두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에 게을리하지 않는 영리한 민족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죠. 전 세계 재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의 최근 발언을 보세요. 한국인들을 영리한 민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증강현실과 건강케어와 관련된 스마트 기술들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제조나 유지 보수, 원격 지원 등을 도와주어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인 게임이나 미디어 쪽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미디어 문화의 강국이다 보니 이쪽으로도 자연스럽게 그런 고품격 기술들이 접목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그야말로 안경공학계의 미국이나 다름없는 국가인데 한국인 학생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학생. 학생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죠. 다른 교수들에게 들은 바가 아주 많아요. 처음에는 나도 긴가민가 했지만 학생의 발언들을 유심히 들어보니 확신이 생겼죠.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정중하게 사과를 할 테니까. 학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관적인 생각도 괜찮아요. 말해볼래요? 교수님의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명강의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던 저는 마지막 교수님의 말씀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야, 저 친구 저거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어? 아니 도대체 왜 신분을 속이는 거야? 이러한 충격은 비단 저 혼자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닌 듯했죠.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갑작스러운 교수님의 발언에 연신 오마이갓을 연발하며 한국인이라 주장하던 학생을 바라보았거든요. 해당 학생의 반응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과 같은 소국의 입장에서는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대국의 시민이 소국의 시민이라 칭해주면 고마운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요? 그만큼 중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을 지금처럼 강대국으로 만든 장본인이니 아주 훌륭한 분이죠. 아닙니까? 정말이지 놀라운 세계관에 사는 학생이었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국적의 사람이라 칭하고 다니며 해당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게 하다니 이건 분명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고 고개를 들고 항의를 하는 저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저의 불편함은 교수님의 대응에 그야말로 톡 쏘는 콜라를 양껏 마시고 묵은 체증이 시원한 트림 한 방으로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잠시 뒤면 알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대충 설명해드리죠. 학생은 일단 우리 학교에서 제적 처리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우리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정식으로 정부에 이 사실을 고하고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마도 학생은 다시 모국인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미국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시진핑 주석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어떤지 말씀드리죠.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인권 없는 독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리더십을 명분으로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홍콩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해버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여 홍콩의 자치권을 축소해버렸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위구르족 탄압과 재교육 캠프 운영은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기도 했죠. 또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에서 독재를 더욱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여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으며 이는 권력 집중과 독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시진핑에 의해 강화되었고 이것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로 평가받습니다. 국제관계마저도 갈등을 만든 것이 바로 시진핑이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활동 강화는 주변국들과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고요.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 법입니다. 물이 고인다는 것은 그곳에 기득권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런 기득권자들은 새로운 것과 경쟁을 하기 싫어하죠. 경쟁이 없는 곳은 발전도 없어요. 지금처럼 중국이 소득 불균형이 극심한 이유도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입니다.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대소변을 누고 완공되지도 못한 시멘트 아파트에서 살아가며 판자촌에서 먹거리가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것이 당신의 모국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에 있던 많은 학생의 얼굴에 활기가 돋았고 심지어 박수갈채를 보내는 학생도 생겼죠. 반면 이를 듣고 있던 중국인 학생은 그야말로 똥을 씹은 듯한 표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가 싶더니 이내 자신이 우리 학교에서 제적 처리를 당할 것을 직감하고 불안함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불안에 떨던 해당 학생은
이내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니 교수님을 향해 눈물을 보이며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제적까지는 감내하겠지만 제발 미국에서의 추방만큼은 막아달라고 하소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제끼는 해당 학생의 모습은 마치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저의 예민한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해당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마도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